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기장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9분 오늘 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모시고 이번 주 정말 이슈가 많은 한 주 일단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일 본부장님 먼저 장 시작 3초 전입니다. 네. AI 투자 증가는 지속된다. AI 투자 증가 지속된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반락한다. 인플레이션 결국 떨어진다. 환율 1,400 이하면 외국인은 기회일 수 있다. 아, 환율 1,400원 이하면 기회일 수 있다. 유가 지정화 리스크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되게 좋게 보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전망을 아직 2,800 이상을 높이지 않은 이유는 5월 2일 날 기업별 요약 그거 보고 이번 주 실제 다 보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업 프로그램 보고 이야기를 하겠다. 현금 비중은 32%로 낮춰서 저하고 같이 하신 분한테는 이미 알려드렸고요. 네. 축은 똑같습니다. 기업 밸류하고 AI. 오케이, 알겠습니다. AI와 밸류업 중심으로 보겠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네, 저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여전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관된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생성이라든지 이런 산업군들 계속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보시는 거는 유지하되 5월 2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밸류업에 대한 공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변수가 나오면 그때 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두 분 다 5월 2일에 있는 그 세미나. 그 밸류업 관련해서 세미나를 지켜보고 조금 더 방향성을 정하던지 말던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개장을 했고요. 9시 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6% 플러스 0.7% 플러스 2675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 플러스 861포인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8% 1% 이렇게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가 1% 넘게 오릅니다. 1.2% 플러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1%, 2% 이렇게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업은 이제 급격하게 오른 상승분은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KB금융이 2% 마이너스고요. 신한지주가 0.9% 마이너스, 하나금융지주도 0.9% 마이너스, 삼성화재도 1.6%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2% 올라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기아와 함께 유일하게 2%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1.5%, 1% 이렇게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HLB도 0.5% 마이너스로 시작합니다. 알테오젠이 1.6% 플러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역시나 1.6% 플러스, 흡프세프,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 IPS 얘네들도 1.5%에서 2%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다른 업종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까요? 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이제 게임주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바닥권에서의 약간 수급 공백을 메우는 것 같고요. 일단 커넥트 웨이브라는 종목 이제 공개 매수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관련된 이벤트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낙폭이 과했었던 산업군들에서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피부 미용 의료 이런 쪽에서의 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중요한 건 그거죠. 이제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하고 미국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국제금리도 일부 빠졌고, 대신에 유가는 약간 변동이 있었고, 말씀 좀 해주신 엔달러 빠지고, 그래서 달러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오늘 저 PBR이 좀 씌워준다면 기술주들이나 최근에 이제 조금 실적이나 산업적으로 이슈가 되는 쪽에서의 이벤트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자율주행 쪽에 대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목표가 상향 나왔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효성TNC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증권가발 뭔가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온 쪽, 이런 쪽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명확하게 이쪽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리포트들이라든지 긍정적인 뉴스들, 이런 것들이 좀 전방위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자율주행 쪽에 움직이는 건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중국 쪽에 깜짝 방문을 했잖아요. 거기서 FSD 이슈가 있으니까 그럼 또 자율주행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수급발 이슈가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들 그리고 UAM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일부 종목군들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커넥트 웨이브는 MBK 파트너스가 뭐 자녀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 네. 요 얘기로 14% 플러스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강한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그 개별 이슈 빼면은 반도체 섹터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FST가 14% 플러스, SNS텍이 5%,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뭐 YC, AP 시스템 뭐 이런 AP 시스템 왜 여기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테크윙 3%에서 5% 오르고 있는데 오늘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상승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굳이 할 말이 없으실까요? 미국이 올랐으니까 오르는 거죠. 네. 고개 닫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은 다른 종목들 좀 눈에 띄는 거 있을까요? 반대로 뭐 하락하는 종목들이라 오늘 실적 나오는 것도 미리 생각하시고 있어요. 오늘 실적 발표된 게 있어. 뭐 있죠? SK 이노베이션, SK IT, 아모레 퍼시픽. 오늘 엄청 많아요. LS 일렉트릭. 아모레, SK 이노베이션,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은 실적 오늘 발표되니까 네. 오전보다는 하나만 오전이고 SK 이노베이션 나머지는 다 오후네. 네, 그 실적 발표되는 거 미리 보실 필요 있다. 그 정도죠. 그러면은 뭐 일정 잠깐 볼까요? 네, 그러시죠. 좋을 네. 것 같아요. 일정. 네, 이번 주 일정 좀 보여드릴게요. 네. 클벨에서 똑같이 할 건데, 보시면은 월요일날 오늘 이제 말씀해주신 SK 이노베이션부터 시작해서 롯데 정밀화학, 금호타이어, 두산밖에 아모레퍼시픽 등등등 굉장히 많이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네. 미국장에서는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거는 이제 코인 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거 있고, 일단 오늘 영수회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약간 뭔가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시에요? 2시? 2시 합니다. 2시 정도로 2시라고 2시 시작이 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근데 50분 얘기니까 우리 장 끝나기 전에 이미 알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막판에.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따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CEO 세미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AI 투어 인 서울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AI 반도체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장도 그렇고 좀 중요한 종목군들이 계속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뭐 이런 바이오 쪽, 특히나 바이오 쪽 많이 나오고 슈마컴 나오니까 화요일날 또 이슈가 수요일날 반영이 되는데 노동절로 쉬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반영이 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요번 주에는 월요일도 일본이 쉬고 금요일도 일본이 쉬어요. 그리고 네. 중국이 노동절로 계속 쉬잖아요. 노동절로 이제 계속 쉬니까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서 갈 때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5월 2일 요 목요일 날 한국 기업 밸류업 가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 시작 스타트 라인을 잘 끌어주기만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FOMC 회의 부분들이 있는데 PC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그 PC 지표 데이터를 누르고 지수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 뭐 애플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잘 나와준다면 뭐 좀 쉽지 않겠지만 어찌 잘 나와준다면 이런 미국의 FOMC 회의 부담감도 일부 만회를 해줄 수 있다 해서 이런 것들.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좀 이벤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 변곡점이 좀 확실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기 주변 요거 이제 관련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 조금 계속 주시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기 종목 있으면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있구나, 조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저렇게 뭐 세 가지를 보자면 애플하고 아마존의 실적, 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네. 두 번째로는 FOMC에서 이제 파월이 네. 무슨 얘기 하는지, 일 아침. 세 번째로는 중국이랑 일본도 골든 위크, 우리나라도 이제 5월 되면은 뭐 휴일도 있기 그쵸. 때문에 쉬죠. 예. 그 휴일과 휴가철을 맞이해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느냐, 거기서 좀 단기적으로 좀 노려볼 수 있고, 야, 이번 주도 진짜 바쁩니다. 여러 가지가 바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예요? 저요?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FOMC와 우리나라 한국 기업 밸류업. 밸류업. 네. 그러니까 밸류업이,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고민이 되는 게 시작이잖아요. 네. 모든 기업이 빵 하고 터트리는 거면은 와, 이걸로 해서 딱 이거 할 텐데, 약간 이제부터 막 준비된 기업들끼리 발표를 하는 거니까 사실 이제 또 산업별로 어떠한 뉴스들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첫 단에 어떤 산업군들이 발표할지 알지 모르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저 PBR 중에 좀 중요한 일부 기업이 발표를 했는데 뭐 시연찮아요. 그래서 막 주가가 급락이 나와요. 그럼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줄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뷰 자체를 너무 짧게만 잡지 않고 그 해당 산업군에 넣을 이 포트폴리오 자금을 좀 중장기적인
성격으로 들어간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요하다. 엑스베이스 형님이 이번 주 매크로와 마이크로의 비빔밥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공감 가네요. 비빔밥. 비빔밥 맛있죠. 아니 더우니까 열무김치에서 먹으면 더 맛있어. 열무김치. 진짜 아저씨 메뉴잖아요. 아이, 열무김치 비빔밥. 기가 막히죠.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좀 눈에 띄는 거 보시는 게 있을까요 지금? 지금 그냥 원래대로입니다. 반도체 원래대로고 크게 뭐 특징은 없고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흐름에서 좋은 흐름에서는 좀 눈치 보는 장세. 수급 잠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 기관은 지금 양시장을 사고 있고 외국인은 양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거래소에서 6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260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200억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300억 던지고 있는 상황. 개인은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플러스로 잡히고 있는데 수급에 대해서 딱히 의미 있을까요? 오늘 어쨌든 위클리 월요일 옵션 장인데 지금 행사가가 362.5 그다음에 365 쪽이 좀 많아요. 360, 367.5 그러면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일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물 쪽에서는 좀 일단 2,60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옵션과 또 선물 간에 약간의 이런 움직임이 일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이제 파생에서의 움직임들을 조금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게 누적적으로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뭐 미결제 약정 흐름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들이 나올 때 약정 흐름이 이제 지금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적인 흐름들을 조금은 더 유지를 할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오늘 선물이 좀 땡겨줄 확률이 높고 선물이 당겨준다면 외국인의 조금 이런 현물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 자체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대신에 그 흐름을 바꾸는 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 월목 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단에서의 지금 행사가 보면서 굉장히 활발한 부분이 현재가보다는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변수는 일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금호석유, SKC, LG화학 그리고 롯데케미칼 뭐 이런 애들이 한 2%에서 한 4% 정도 오르거든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오늘 아마 그 중국에서 지표 나올 거예요. 중국에서 지표 나오는 거에 대해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돌고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국이 그로스는 어쨌든 내려가거든요. 성장률이. 네. 근데 중국이 약간 바텀아웃 한다고 가정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GDP 그로스 약간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은 out of America에서 into Asia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켠에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더 빠지면 바텀 피싱은 그런 큰 전제가 하면은 중국에 대한 지표가 좀만 좋게 나오면은 그쪽에 대한 일부분 최소한 해치성이라도 가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표가 정확히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오늘도 있고 뭐 또 며칠 뒤에도 있고 있어가지고 연말 연초니까 그거 데이터들 무슨 지표 PMI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걔네들 그거 나오면은 좋게 나오면은 파지티브 해줄 수 있고 그런 주식이 이 틈에 들어올 수도 있죠. 요 뉴스는 있네요. 어제 나온 뉴스인데 중국의 1분기 공업이익이 4.3% 증가했다. 근데 뒤에 코멘트는 1월과 2월에 비해서 심각한 둔화세다. 이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지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런 지표들도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좀 하락하는 종목들 보이네요. 하락하는 거에서는 사실 뭐 큰 뭔가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뭐 한 1, 2%대에서의 약간 좀 단기 차익 정도? 오늘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락 종목에 너무 의미를 주기보다는 좀 상승 종목으로 보시긴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뭐 LS,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LS 같은 경우는 지금 6%대 상승, 효성중공업도 5%대 상승 나오고 있어서 확실히 이제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도 지금 2%대 올라가잖아요. 물론 채권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했어요. 이제 방문을 24일부터 27일까지 했고
그다음 뭐 협력에 대한 뭐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의 강점 뭐 이런 설명을 했는데 체코 쪽에서 수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유럽과 미국 쪽에서의 이런 SMR이라든지 관련된 기대감이 높고 또 우라늄 가격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기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엔 에너지 생성에 대한 이벤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네. 그 부분에서 집중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어쨌든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동수가 일부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나와야 주면은 뭐 계속 더 올라가는 거고 조금 안 좋으면은 한 번 정도는 꿀렁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되는 건 네. 지수가 오늘 나올 게 한 3가지가 있네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PMI하고 제조업 PMI. 네, 근데 그거는 50.6이었거든요. 지난달에. 네. 50.8. 여기 얼마나 더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조업 PMI 3월 달에 50.8이고 4월 나오고요. 비제조업 PMI 지수도 전월에 53이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51.1인데 어떻게 나올지 3가지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네. 속보가 언제 뜨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PMI 지수 나오는 것 때문에 혹은 또 뭐 기대감이 이렇게 화학주 중심으로 또 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사실 저희가 그 동안에 뭐 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반찬으로 치면 메인 반찬은 아니어도 사이드 디시? 사이드 디시, 계란 후라이, 뭐 저기 어묵볶음 요 정도는 될 수 있는 조선. 메인 아니에요? 나도 메인인 줄 알았는데. 어묵볶음이랑 계란 후라이가 메인이에요? 인플레이션인데 아, 갈비찜 이런 게 메인이죠. 아니 그런 스페셜 파티 먹을 때. 아, 그건 스페셜 파티예요? 그 알겠어요. 정도 이제 뭐가 있을까? 무생채, 깻잎, 그 정도로 볼 수 있는 단무지. 이렇게 뭐 조선이나 화날 텐데. 뭐 방산이나 뭐 이렇게 밸류업의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이거는 커멘트가 아예 없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떨어지는 그 하락폭도 1%고 떨어지는 종목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한번 얘기는 하고 가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7% 마이너스, 삼성중공업,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로템 이런 애들이 한 0.6%에서 1%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종목들 그냥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올라가고 요런 흐름의 그냥 연장선으로 이해하면은 되는 거죠, 보로님? 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리포트 굉장히 잘 나온 게 있어요.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항공청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장주 뭐 ETF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쪽이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런 ETF 수익률도 한 2달 정도 보면 50% 정도 올랐거든요. ETF 수익률이 50%, 30%막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라면 뭐 충분히 긍정적일 것 같고 사실 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미국 쪽에서 정말 대규모로 방산에 대한 정책 자금을 늘리고 있고 중국도 2배 늘렸잖아요. 걔네들이 전 세계 방산 쪽에서의 1등, 2등 국가예요. 그쪽이 늘리면 나머지는 다 늘릴 수밖에 없어요. 늘릴 수밖에 없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국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도 원래 내수에서 수출로 해서 완전 길이 빵하고 열린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수출 지역도 4군데에서 지금 12군데로 확대가 되는 쪽이 방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뭐 앞으로도 뭐 수주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가격이나 속도는 뭐 압도적이니까 특히나 속도가 압도적이니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전쟁이 지속된다는 부분에선 제일 메리트가 생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정말 이제 갑자기 전쟁이 다 끝나더라도 사실은 일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이 기세가 꺾일 만한 요인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만약에 21선 터치하는 그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매수,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뭐 오일이평선 좀 크게 이탈해서 상승하면 또 매도해서 비중 줄여나가면서 핑퐁핑퐁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준을 말씀드리면 한 번도 이 올라오면서 60선을 깬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20선 깨지면은 확실하게 깨져서 이제 음봉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빠진다. 이럴 땐 당연히 비중 조절 해주시고 그다음에 60선까지 깨지면 전량 엑시트 하셨다가 다시 잡는 그런 엑시트 전략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61선이 19만 원 정도고요. 지금은 23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377원 정도고요. 그리고 여교 환율에서 1378원 10전 요 정도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1370원대에서 계속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요게 더 내려갈 수 있다면은 좋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여러분의 계좌가 다 일단은 빨간불을 켜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네, 거래소에서도 상승 종목이 580개, 하락 종목이 260개고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무려 1120개, 하락 종목이 360개.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건 맞는데 상승 폭은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다. 어쨌든 저기 뭐지? 그 PC 넘버가 네. 어쨌든 높게 나온 거 맞아요. 네, 높게 나오는데 실적이 워낙 다른 게 좋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PC 넘버가 높게 나온 건 아시죠? 네. 네. 2.7? 그러니까 그거를 와닿지가 않는데 네. 0.3인데 0.3 MOM으로 0.26 정도 봤으니까 좀 더 나오긴 했죠. 하지만 전날에 1사분기가 나와서 0.48 이렇게 나올 걸로 우려했던 거 대비했을 때는 덜 나빴기 때문에 이게 믹스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뭐 요정 0.5% 잘하면 1%좀 무리인 것 같고 우리나라 장으로 0.5% 정도 오르면은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 0.5%에서 1% 상승하면은 그게 오케이 정도다. 네네. 만약에 그거보다 못하면은 좀 아쉬운 거고. 그죠. 미국도 사실은 나스닥하고 반도체 말고 이렇게 순서로 하면은 1% 이상 못 올랐거든요. 근데 일본이랑 중국이 그렇게 쉬면 우리나라 장에 좀 돈이 몰려요? 혹은 휴가철이라서 아예 좀 쉬어버리나? 저는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전제는 저 PBR이 왕 하고 뭔가 이렇게 탁 터져줘야 되고 왕 이렇게 귀엽게 그다음에 오잉하면 어떻게 해? 오잉하면 무너지는 거야. 오행하면 이제 그냥 상관없이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지. 근데 그것도 영수회담 보고 분위기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쵸? 2시면은 2시 50분이니까 50분 딱 끝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장이 3시 20분에 끝나잖아요. 그렇죠. 장 끝나고 또 애프터 2시 3시 20분 3시 반이잖아요. 시간에 거네. 3시 반이면 5시 반까지 네. 6시까지잖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영수회담이 중요하네요. 오늘. 중요하죠. 와, 알겠습니다. 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무것도 없어도 중요하고 나와도 중요하고. 근데 그래도 일단 방향성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나올 텐데 네.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정말 세제나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합의가 잘 될 거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논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밸류업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틀거나 그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뭔가 좀 느낌은 주겠죠. 이게 빨리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좀 시간 걸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에 대한 차이가 결국에는 좀 반응이 나올 거고 만약 그런 거에서 기관이 반응을 한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도 그거 보면서 요거 뭔가 눈치 주네 하고 딱 뭔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큘레이션 또 엄청 나겠네. 아니 뭐 내용은 안 바래도 야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웃으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번 주 조금은 편할 것 같은데 그래도 웃으면서 나오면 근데 둘이 심각한 표정하면서 서로 등 돌리면서 나와버리면 아니요 공동 무슨 발표만 안 하고 그렇죠. 별도 발표만 한다든지. 이번엔 사실 만나서 무언가가 나오면 그게 서프라이즈일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만나서 조금 분위기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전의 물밑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분위기 좋게만 나와도 이번 주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증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9시 22분 지나고 있고요. 두 분이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으실 테니까 네. 그 얘기 들으면서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이렇게 네.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본호님부터 갈까요? 네, 오늘 제가 신문을 2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왔는데요. 신문 이제 원본은 저 가방송이 있고요. 제가 잘 내지를 못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역 전쟁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마 오전 라이브에서 좀 진행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관세 어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단 나와야 되는데 네, 하단 띄워주세요. 네, 이제 무역 보복 관련된 이슈인데 결국엔 이제 중국도 미국에 이제 보복을 하겠다, 유럽 쪽에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제 구리 쪽이 강한 게 구리 선물 가격이 높아져서잖아요. 물론 이제 생산용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슈가 있지만 그 움직임에서 이제 공급망은 이미 스타트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고 좀 칠레라든 이런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량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서 흔드는 게 이제 재련하는 중국 쪽에서의 이런 입장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 똑같이 관세로 만약에 전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거론되는 게
뭐 알루미늄, 철강, 뭐 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조선, 뭐 굉장히 다양한 쪽이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이넥스가 움직이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반영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 요런 쪽은 계속적으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이 물론 이렇게 하면 미중 갈등이 커지고 그러면 조선이라든지 CDMO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한 번은 이제 급등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고, 과거에 이제 무역 확장법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들썩였던 게 비철금속 쪽이에요. 철강이랑.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다만 해당 부분은 펀더에 뭔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치고 받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보면 피해를 봅니다. 근데 그 안에서의 뭔가 증시에서의 수급 쏠림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좀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거 첫 번째 뉴스고, 무역 분쟁에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산업이 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뭐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다 이것저것 따지고 나서 비철금속 쪽이 가장 변동성이 좀 높더라 이전에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 지금 가스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원조 쪽도 혹시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다시 유가도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가스 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에너지 선물 가격에 대한 변화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또 물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럼 FOMC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본다면 특정 산업군에 대한 어떠한 트레이딩 전략으로 볼 수 있지만 큰 틀로 보게 된다면 이건 전체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결론들을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금리 연내 1회라도 하니까 인하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애초에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횟수는 6번에서 5번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한 번 인하한다고 해서 그게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 이슈는 결과적으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만약에 최악의 상황으로 안 되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년에는 하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의 변수가 만들어낼 거고, 지수 상승에서의 뭔가 하락을 만들어내는 요인을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기회를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일단 첫 번째 이 이슈를 선택한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 지금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은 일부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에너지 유통주나 이런 것들 좀 상당히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럴 때 조금씩, 물론 이런 건 좀 위험하니까 손절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슈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에너지 항목 지금 찾아보니까 유럽 연합의 그 기후 변화 감시 기구가 있는데 작년 6월부터 지금 4월까지 10개월 연속 네. 달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가장 더운 달 신기록을 엄청 더워요. 경신을 하고 있대요. 그럼 에너지 이제 가스랑 이런 것도 많이 쓰니까. 이야, 이거 기후 변화 장난 아니네. 미국도 올해도 역시나 가장 무더운 여름에 직면할 듯 이런 기사들도. 우리 사과는 이제 결국은 강원도에서 나는 거 사과를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과요? 사과. 더워서. 원래는 대구 쪽이나 경상도 이런 밑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그래요? 이제 10년은 전부 다 글로. 나중에? 한 20년 뒤에는 북한에서 수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신 오렌지 같은 거 많이 나겠죠. 오렌지, 망고도 나고, 입맛이 바꿔야 돼. 파인애플 나고, 열대어 살고, 태국화되네요. 피레냐 오는 거 좋네요.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30년 전에는 4월달 날씨는 이런 날씨가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러는데 사실 이런 날씨가 아니고 이거는 6월 말, 7월 초의 날씨다. 이게 엄청 더운 것 같아요. 2개월 이상 앞당겨진 거예요. 한 2, 30년 사이에. 20년 뒤에 생각해서 더 빠르질 거 아니에요. 냅두면은. 그럼 어떤 일이 발生할지 뻔한 거지. 노태우 시절 때. 몰라. 로테오가 누구는. 근데 기후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또 더워지니까 비철금속 쪽이랑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 쪽으로 또 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전력, 전선,
에너지 생성 이쪽으로 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천연가스가 변동이 안 되는 거는 이제 유럽 쪽이 워낙 D다 보니까 이게 비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좀 라인을 다양화한 거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거 캐파 감당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많기 때문에 지금 버티는 건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기후 올라가서 에너지 소모 엄청나게 큰데 이렇게 가스전 때려가지고 또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전부 다 충당 못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선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관련된 테마가 확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 테마주 같은 경우도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아니, 그런 원래 이런 것들 별로 추천은 안 드리는데 이게 너무 덥고 이걸 체감을 하니까 이러면 뭐 빙그 한번 봐봐야 돼. 빙그레 최근에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빙그레. 네. 이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끌고 와서 기사도 찾아서 전달해 드렸잖아요. 심각한 얘기여서 제가 한번 어드레스를 다시 한 건데 알겠습니다.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장현 본부장님 9시 30분 지나고 있어서 김장현 본부장님이 준비하신 자료 아까 말씀한 거를 네.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표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좀 매크로에 좀 집중을 해야 되나요? 매크로? 아니요, 시장 전망에서. 그러니까 설명은 이제 AI 투자는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네. 이건 뭐 얘기할 필요 없죠. 아까 아마존, 이제 애플 다. 요거 AI 투자는 지속된다. 이번 주에 애플하고 아마존 실적 있죠? 네. 그거랑 같이 엮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애플은 뭐 그냥 오늘 보니까 이제 애플도 이제 걔네 AI를 집어넣어서 휴대폰에 집어넣는 거 그거 열심히 한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애플도 주가 나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6월 초에 있는 그 디벨로퍼 컨퍼런스 이전까지 그 기대 심리로 어떻게든 끌고 가보려고 뉴스 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모레 5월 2일에 실적 발표될 때 이상한 뭐 햇소리만 안 하면은 그냥 기대 심리를 약간 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정도로 보시고 아마존은 기대되죠.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AWS가 최고니까 지금 구글하고 그죠? 알파벳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성장률이 뭐 31%, 28%다 YOY로 1분기 실적 발표됐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계속한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코멘트가 아마존으로부터 실적 앤드 코멘트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내일 밤이죠. 그러니까 4월 5월 1일 아침에 새벽에 그거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익하는 메타처럼 개별 기업적으로 못 쫓아오는 거 있죠. 하지만 그건 걔네 문제고 반도체 AI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공감대나 아니면 그것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됐기 때문에 리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 수혜라는 내러티브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인플레이션은 이제 PC가 약간 높게 나와서 조금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계속 높아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악은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PC가 높게 나간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주거비가 둔화돼야 되는데 주거비가 둔화되는 건 어떻게 둔화되죠? 왜 주거비가 올랐을까요? 왜 주거비가 빨리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르겠네요. 그만큼 경기가 좋은 거죠. 그것도 있고 네. 이민자들 걔네들 이민자들이 또 많이 들어왔으니까 걔네들 쓰기도 하지만 주택도 필요하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민자들도 어떤 포캐스트에 하면은 여름 가을 지나면서는 좀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대선 앞두고 약간 슬로우다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신규 주거비 가격 이게 둔화되는 걸 보이면은 네. 그러면 하반기 주거비 둔화 가능성을 사람들이 반영을 할 거예요. 지금 반영을 다 한 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인플레가 금리 인하를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올리지만 않으면은 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스틸 거기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환율 얘기는 뭐냐면은 네. 예전에 우리가 1,400 넘었을 때가 몇 번 있었잖아요. 언제 있었어요? 그 IMF 때도 있었고 네.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있었고 뭐 몇 번 있었잖아요. 네네. 있는데 네 번 있었나? 그 세 번 이게 네 번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1,400을 넘가서 조금 내려오는 순간에 사서 그냥 한 1년 갖고 있으면은 50% 이상의 수익을 얻었었거든요. 그 당시도. 사실은 1,400을 넘어서 계속 달리는 게 문제지 계속 넘어서 달리지만 않으면은 사실은 외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수출 증가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GDP가 다시 그로스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조금 서서히 gradually 하지만 한국 수출 증가세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지금 1,400 이상 뚫지 않으면 들어와서 차근차근히 들어와서 쌓아놓으면은 환율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환차익을 결국 노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레벨대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리스파이크 해서 1,400 넘어서 뭐 15, 20 이렇게만 안 간다고 그러면은 그럼 그걸 가늠하겠죠. 그래서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저기 뭐 이스라엘이라는 그건 넘어갔지만은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게 또 일어나더라도 가자에서 뭐 일어나더라도 유가가 확 올라가는 거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아요. 90도 되면은. 그런데 유가가 좀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은 것이 옛날에 1970년대 후반 때도 우리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저도 어렸을 때 몰랐을 때는 그때도 사실은 인플레가 하이로 간 거는 단순히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고 돈을 많이 풀었던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리를 다시 어준쩡하게 놔주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 이펙트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가 혼자,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서 그 유가에서의 타이트한 것만 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그 인플레를 자극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시킨다? 이렇게 가지고 확장하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은 진짜 원에서 일어나지 않고 하방이 금리 인상만 되면은 결국은 맨 위에 있는 걸로 가는데 맨 위로 가는데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계속 자극을 시키죠. 이 높으니 낮으니 하니까 결국은 5월 중후반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뻥 해지면서 오잉이 아니고 와 이런 걸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런 시나리오가 나와야지 또 이제 베이스 안 시나리오가 나오면은 약간 이 시장 전략 요거 그대로예요. 만약에 와우하고 안 나오고 오잉까지는 안 해도 에잉 뭐지 이렇게 나오면은 오잉보다 에잉이 좀 덜 한 겁니까? 에잉 혹시 퀘스천을 하는 거지. 아 그래요? 오잉 오잉은 큰일 나는 거니까. 오잉하면 큰일 나. 그러면 2,600으로 다시 내려가. 2,600 이하로. 어느 경제방송이 실적을 보고 저 정도 레벨로 봐야 됐다. 오잉과 에잉으로. 의성어. 오잉 이게 엄청 쇼크. 그렇지. 에잉이 퀘스천 살짝 이상한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현금 32%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맨 밑에 헬스케어 2차 전지책의 내러티브로 갖다 놨는데 지난주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사실은 금리 인하가 7월 달에 되면은 이걸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에 하면은 5월 달 하반기부터는 이걸 좀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7월 달에 지금 확률이 30% 40% 왔다 갔다 하잖아요. 30%. 그래서 모르겠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척후병 보낸 것처럼. 척후병 또 어려움하셨나? 네. 척후병 알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잉은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아잉? 말 안 들을 때 애들 때릴 때 아잉. 아잉 자식. 그게 뭐야? 아잉은 그런 없어. 아잉이라는 저기 의성어는 없어요. 그래요? 애교 부를 때 연인끼리 하잖아요. 아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들어온 지 오래돼갖고. 오래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매크로랑 개별적인 상황 봐야 되는데 결국 밸류업 중심 그리고 AI 투자 중심으로 이런 거를 좀 보시는 것 같고 뭐 이번 주 있을 FOMC 이야기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이야기 플러스 골든위크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시장 한번 다시 볼까요?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가 0.66% 플러스 2673, 코스닥은 0.86% 플러스 864.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이지만 크게 뭐 변화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저기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버티브 홀딩스라고 아시죠? 버티브 홀딩스? 버티면은 저기 뭔가 버티고 잡고 있으면은 복이 온다라는 회사 이름이 버티브 홀딩스예요. 버티브 홀딩스. 오늘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집사람이 없어서. 배고프셔서. 집사람 없어서 지금 나올 때 김밥으로 때우겠습니다. 네. 버티브 홀딩스라고 뭐냐면 데이터 센터 크게 내는 매출의 75%. 뭐 하는 사람은 그 회사죠. 무슨 회사냐 이거? 한국 회사예요? 아니 미국 회사 얘기하는 미국 회사. 버티브 홀딩스. 시가총 한 40조 든 회사. 그 PER 한 얼마야? 한 40배, 40배. PER 40배 되지. 올해 기준으로. 버티브 홀딩스. 우리 데이터 센터 액침 뭐 내각 센터 할 때 자주 얘기되는 게 버티브 홀딩스거든요. 냉각 처리 시스템. 근데 냉각 처리 시스템 그거 하는 거는 서버용은 얘네 매출 30%고 더 큰 금에서 데이터 센터 이런 쪽에 익스포저 된 게 이게 70% 이상 되는 회사예요. 성장률이 올해 거의 더블이고요. 내년에 거기서 30% 성장하고 그 PER이 올해 40배고 내년에 한 30배 정도 되는 회사예요. 마진은 한 10% 후반대고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4월 26일 날 리포트가 국내에서 증권사가 두 군데 썼거든요. 메리츠. 네, 메리츠하고 또 어디지? 하나 더 있어. 삼성인가? 네. 삼성증권에 있어요. 둘 네. 중에 취향에 맞는 걸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걸 보시면은 효성중공업하고 HD 현대일렉트릭, 네. LS는 좀 다른 얘기고 네네네. 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까 감이 잡힐 수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 제 경험상 제가 삼성전자를 워낙 많이 분석을 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할 때 어떻게 하죠? 외국하고 대비했을 때 디스카운트하고 삼성전자 대비 하이닉스 옛날 현대전자 디스카운트하고 그거 가지고 애널리스트 외국인하고 컨퍼런스하고 이렇게 10년 전에 하다 보면은 이 공감대 형성되는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거래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네. HD 현대일렉트릭도 그 자체로 좋고 효성중공업도 자체로 좋고 약점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 회사는 거하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그렇게 익스포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AI나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 한국이 디스카운트를 적정히 한다면은 네. 얘네 밸류에이션보다는 분명히 싸야 돼요. 얘네 얼마라고요? 제가 40배 초반, 30배 내년 30배 초반. ROE 마진은 훨씬 높고요. 훨씬 높은 건 아니지. 아직 높고 그로스는 더 높죠. 그다음에 익스포저가 AI 데이터 센터에 더 많으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 우리는 원래 자체 유틸리티 투자돼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송전 배전하는 게다가 AI가 얹혀진 거지. AI 익스포저가 뭐 30% 50%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에 디스카운트가 필요해요. 뭐 한국 회사로도 이렇게 그로스가 높으니까 디스카운트 한 30%만 해, 20%만 해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백날 홍답니다. 그 말도 안 된다고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그 익스포트 많지 않으니까 왜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말도 안 되게 디스카운트 되겠어요. 그 PBR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디스카운트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버티브 리포트 보시고 네. 그걸 다미들이라는 게 아니고 그거가 만약에 멈추거나 애매해지면은 네. 이쪽의 주식들도 그거 영향으로 올라간 게 있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걸 하나의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네. 디스카운트율은 제가 레코멘데이션 하는 건 0.7에서 0.6 정도가 맞은 것 같아요. 40% 디스카운트. 알겠습니다. 버티볼딩스 기준으로 또 AI 관련된 요즘엔 또 이런 서버 인프라 관련한 주식들이 또 AI를 또 같이 끼워 넣어서 굉장히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찬스님께서 우리 그 사모님 안 계셔서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뭘 그렇나요? 원래 결혼하면 같이 붙어 있고 싶어서 해보고 한 20년 살아보시고 해보고 알겠습니다. 연애할 때 말고 연애할 때 말고 붙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보노님한테 시장 아까 얘기하다가 살짝 멈췄는데 네.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지금 제일 눈에 띄는 게 전선.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선, LS, 가온전선 다 지금 5%에서 상한가까지 에코에너지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네. 이야. 제가 금요일날 파닥파닥 하면서 우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아주 좋았어요. 훌륭했습니다. 여기 코멘트 있을까요? 요 정도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형님이 이제 올라가면 자르고 좀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현금화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럼 가온연선이나 LS 일렉트릭 뭐 이런 애들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렇게 올라갈 때는 지금 요것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건 그냥 LS거든요. LS는 LS 일렉트릭이랑 다르게 심지어 별로 오르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잠깐만. 3개월 기준으로 생각하면 82,000원에서 14만 원 정도 갔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어디서 이렇게 주었다면 다른 LS 일렉트릭이나 혹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 각도가 좀 완만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잘 갔죠. 이 정도 2배 먹었는데 많이 갔죠. 근데 여기서 이게 지금 보면 3개월 동안 계속 우상향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현금화 얘기를 들었으면 여기서 어떻게 한번 현금화, 여기서 또 어떻게 한번 현금화, 또 여기서 한번 현금화 이런 식으로 현금화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쯤 되면은 또 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에헤이, 이거 설명을 제대로 안 드셨군요. 그래요? 자, 다시 한번 가요. 화면 봐주세요. 자, 오늘같이 오르는 날 현금화 강의 한번 갑니다. 2분 컷. 이거 LS로 해도 되는데 LS 일렉트릭으로 보여드릴게요. LS로 그냥 하겠습니다. 작은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개했었던 가격이 요 10만 원 요 전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만약에 비중을 여러분들이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 여기서 내가 20%의 비중을 들어갔다 쳐보세요.
쳤어요. 네. 20%를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39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 비중이 25%짜리가 주가가 이제 올라서 붙었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원래 1,000만 원 들어갔는데 한 30% 올랐다고 쳐서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현금화는 300만 원만 현금을 하자는 거예요. 비중을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300만 원만 수익금, 그러니까 300만 원치의 수익금을 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빼놓자라는 거예요. 그럼 내 투자 원금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포트가 원래 그러는 거야. 25%인데 나중에 한 달 뒤에 이게 다른 게 안 올라서 이게 30% 비중이 돼버렸어. 그 원래 25였잖아. 그 5% 상당 부분을 이실을 할 시점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올라간 부분을 또 그렇지. 같이 줄이면서. 그러니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러니까 적금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제가 LS 일렉트릭은 딱 요 양봉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LS 일렉트릭 기세 돌리는 것 같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좋지만 요런 LS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뭐 이렇게 후발주들 보자고 말씀드렸던 라인이 여기에요. 이거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 털었다고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20%의 비중을 들어갔어요. 만약에 들어갔고 지금 8만 원대부터 170% 올랐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정리를 올라가면서 일부분 하면은 물론 이 100%를 다 먹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 들어간 원금에서는 지금 요 올라간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다 먹고 있는 거고요. 요 올라간 퍼센테이지만큼은 정확하게 다 먹고 있는 거고 내가 지금 빠져나간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떨어졌을 때 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 했을 수도 있어요. 요런 부분에서 비중 조절을 한 만큼은 내가 다 현금으로 돼 있고 다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갖다가 내가 다른 전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안에서 반도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수를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은 내가 현금이 계속 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빠져도 나머지 전략 다 던져도 돼요. 바로 왜? 여기서 이때까지 다 현금화 해놨잖아요. 수익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급락이 나와도 나는 던지는 게 아무렇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안 깨던 이런 라인을 만약에 깨는 이런 음봉이 터졌어요. 그럼 이럴 때 다 던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댓글에 나온 것처럼 한 방에 딱 기회 오자마자 이거는 제가 좀 세게 말씀드렸던 라인이긴 한데 네. 한 방에 20%씩 들어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놓아서 사놓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중요하고 팔 때도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 네. 됐죠? 네. 제가 딱 판 잘 깔아줬잖아. 네. 쫙 깔아주고 반도체에서 특별히 좀 많이 오르는 게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 반도체 마이크 네, FSD가 8% 정도. FSD 네. FT 아일랜드 관계없는 회사지. FT 아일랜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FT 아일랜드 지금 상황 칠러 안 만드는 좋으니까. 회사인데 칠러가 매출이 대부분인데 칠러가 하나 있고 칠러 항원 온도를 유지하는 거 있어요. 칠링하는 네, 그 유니셈하고 GST 하나 FST도 하는데 FST. 그거 하고 얘네들이 이제 EUV 그 장비 들어갈 때 반도체 EUV. 노광 장비 펠리클 네. 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공장 준비됐던 것이 미국 삼성 공장에서 이제 미국 텍사스 공장이 시향산 된다고 하니까 FSD EUV 장비, EUV에 들어가는 펠리클 이것이 여기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이거 원래 투자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버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관련되는 뭐 회사 같은 것이 SNST 있으니까 SNST 그 회사도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좀 눈에 띄네요. 나머지는 고저 그런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9시 47분 지나고 있어서 두 분한테 요것만 좀 여쭤보게. 오늘 월요일이고 또 장 시작했고 있다가 영수회담까지 또 지켜보고 막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의 입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금리 인하 어떻게든 언제 하느냐 혹은 뭐 이번에 한 번은 하느냐 뭐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할 텐데 하겠죠. 예. 조금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무언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혹은 오히려 더 불확실성은 더 커지게 됩니까? 본호님부터.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머릿속을 그 짧은 시간에 열심히 돌려봤지만 이거는 그냥 모르겠다? 이거 내가 맞출 수가 있을까?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그냥 판단을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 네.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별 기대할 거 없고요. QT 완화.
큐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조금 매파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미 뷰가 좀 매파적인 부분에 미국장이 많이 반영을 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4월 CPI가 중요한데 4월 CPI가 5월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이슈는 안 될 것 같고 유가도 안정화됐고 환율도 안정화됐고 네. 전전도 안정화됐고 그렇죠? PC 넘버도 우여곡절로 넘어갔고 그렇죠. AI 실적 나오고 있고 약간은 태평양에서 약간 바람이 엄청 웨이브가 크게 하다가 약간 고요해진 거야. 선선하게. 근데 그 밑에 그 해저 밑에서는 뭔가 네. 또 꿈틀거리는데 케이블. 네,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해저 케이블. 거거든. 네.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이번에 골든위크니까 뭐 다른 데서는 그 중국인들 혹은 뭐 온다고? 일본 사람들 온다고? 오는 거를 조금 내 호텔신라 실적도 있잖아요. 한국 코리아 아무래도 페스티바가 5월 1일부터 5월 6일이에요. 코리아 페스타 5월 1일부터 페스티바인가? 5월 6일. 5월 6일. 이번 주. 뭐 디스카운트 뭐 하고 한다 그러더라고.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숙박업소 요런 뭐 비용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건 확실히 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어떨까요? 요런 그런 중국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을 사실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 개별 이슈만 아니었어도 그럼 계속 갔어요. 그것도 회복했어.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캐비너트만 그러니까요. 아니었어도 실리콘토 가는 거 보세요. 이거 다 용기 이거 중국 그걸로 가는 건데. 근데 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5월달 뭐 다음 주까지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물론 트레이딩 관점이겠지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산업을 말씀드릴 때 엑시트 구간을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제가 요거 거기에도 써놨는데 그 중국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요런 이슈로 제일 이거 뭔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 생각 나올 때 들어가면 거의 다 죽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엑시트를 한번 하셔야 되는 시기지. 그러니까 원래 중순에서 말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제가 이쯤 되면은 좀 이제 끊는 게 맞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는 그 변곡점 아니더라도 그 이익 실현할 것이냐 새로 담을 것이냐 우리 손바뀜을 쓰는 게 아모레퍼시픽을 보면 돼요. 아모레퍼시픽 실적 넘버가 아니고 그 뭐라 했죠 제가 중국이 최악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 적자가 확 줄고 있고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서 오늘 단기 고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그 돌파구를 이게 뭐야 월봉으로 따지면 월봉하면 이게 한 16만 원대 넘어가면은 확 뚫리거든요. 아니면 이익 실이 나올지 그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 매우 중요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민준아 네가 숙박업소 써봤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는데 써보지 안 써봐? 안 썼어요. 저 집에만 있었어요. 무슨 소리세요? 왜? 나갔을지.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 사모님만 계셔가지고 밥을 안 먹었다. 언제 오세요? 어디 가셨어요? 놀러 가신 다음 주. 와. 이번 주 말에. 이야. 놀러 안 갔어. 저기 딸내미 가는 거 때문에. 무슨 속삭이면 어떡해요? 개인적인 일이라서. 개인적인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애플이랑 아마존 실적. 아마존 맞아요? 맞아요. 아마존이죠? 아마존. 애플 아마존. 네, 맞아요. 애플 아마존 실적 가지고 뭐 없어요. 조금 기대할 거 있어요? 네. 없을까요? 아니 좋은 얘기 해주기 바란다니까. 데이터 센터 오케이. 아마존 AI 아마존 클라우드. 네, 클라우드. 근데 이미 벌써 비슷한 류의 그런 뭐 실적을. 그래서 흥분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고 조용히 골든위크라 하지만 그냥 블루위크만 안 되게 조용히 넘어가기도 하고 대통령 영수회담 5월 2일 사실 내부적인 이슈가 저 속마음은 더 크다. 더 클 수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9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 한 번 더 시간을 보고 환율 어떤가? 환율 지금 그 정도예요. 그대로 움직이지 않죠? 계속 그대로. 이 엔화가 약세인 게 조금 거시기 하긴 한데 158이 뚫었네. 1379. 달러는 대신에는 괜찮고 그래도 뭐 아주 뭐 소스라치게 흥분하거나 놀래거나 그러게요. 이럴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67% 상승폭 조금 넓히고 있습니다. 2674. 코스닥이 0.65% 플러스 862. 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비율은 아까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중형주가 좀 강하네요. 중형주. 특히나 이제 LS 말씀드린 LS 에코에너지 상한가 계속 가 있는 상황이고요. HL 만도 요것도 16% 플러스. 보여주시죠? 예. 자율주행 때문에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자율주행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들이 좀 아니 그 있고. 현대차가 서는데 다른 거 현대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에서 걔네들도 자율주행 뭐 하려고 그러는 거 하고 CATL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새로운 제품 나온다는 현대차 쪽에서 이슈가 있었고 그 증권사 리포트도 또 나왔네요. 그 실적도 나왔고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잘 안 나오네.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 영업이익은 7.7% 증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16조 6천억 신규 수주 성과, 뭐 이런 좀 즐거운 뉴스 때문에. 기사는 이게 나오네. 중국이 이구 환신하잖아요. 옛날 거 갖다 주면은 새 걸로 바꿔주면서 신제품 교체. 네, 그거 해주는 거. 네. 신제품 교체하는 거. 그거 수혜다고. 주가 올랐네. 중국에서 이구 환신하면 HL 만도가 삼성증권에서 수혜를 투자 의견을 확 올렸어요. 이건 큰 거지. 투자 의견이 홀드였는데 중립이었는데 바이가 아니었는데 바이로 바꿨어요. HL 만도에 대해서. 이구환신 정책을 갖다가 주면서 HL 만도가 진짜 이구환신의 수혜가 맞을까요? 얘네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꽤 된대요. 24%래. 24%가 되지. 현대차나 뭐 기아보다 훨씬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HL 만도, 뭐 대한유화, 삼부토건, 뭐 CJ 이런 애들이 한 7%, 8% 정도 오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중형주가 제일 강한 그런 상황. 실리콘투 오늘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7% 오르고, FST 뭐 이런 종목들도 7% 오르고, 비올도 오늘 6% 오르네요. 그동안 조금 왔다 갔다 했죠, 얘가. 실적은 좋을 때.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쪽, 자동차 부품 쪽 좋습니다. 넥스트 칩도 5% 플러스. 이 정도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게 좀 마감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영수회담에서 어떤 이야기 나와서 장이 갑자기 패대기 쳐져지지 않는 그런 장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3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도 화이팅이고요. 오늘 또 첫 단추를 잘 꿰매야 이번 주 험난하고 그렇죠. 다사다난한 일정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잘 전략을 수립해 보시고 오늘도 이따가 3시 20분에 뵐 때까지 잘 수익을 내보시고 이따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맛동산 있나요, 피디님? 오늘은 맛동산이 없나요? 오늘은 맛동산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심도 맛있는 거 잘 드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수익 많이 내셔서 웃는 얼굴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따가 또 3시 20분에 영수회담 이런 거 뉴스 잘 준비해가지고 또 새로운 자료로 와야 되니까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